한국 시간으로 3일 한국의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14일째를 맞았습니다. 집단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비율은 무려 85.5%에 이르고 있는데요.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이번 집단 휴진으로 한국은 그야말로 혼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진단해보고 미국의 의료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한인의사협회에 소속돼 계시고 현재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인 김상현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에서는 현재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미국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물론 한국에 동료들도 많이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오랫동안 축적된 시스템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면서 근래 악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진료 거부하고 지금 나와 있는 전공의들, 전문의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이 그리고 또 의사로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환자를 놔두고 밖에 나와서 진료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혹시 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례들. 미국에는 그런 일은 없고요. 특히 의사들은 유니언나이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미국에 말하는 미드레벨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은 가능한데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는 의사들은 그게 불법으로 돼 있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보험이나 정부 차원에서 문제들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들을 이렇게 데모식으로 환자 진료 거부하는 것보다는 러비 방식으로 써서 대처를 주로 하죠.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요. 저희도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를 통한 러비로 해서 저희가 부정한 불이익을 보거나 할 때는 그런 러비 그룹들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주로 거버너나 각 스테이트에 편지를 쓴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이렇게 의사들이 나가는 일은 제가 아는 미국 한 25년, 지난 20년 동안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그런 집단 행동을 하는 거가 불법이군요.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예. 한국도 이제 의사 진료 거부, 징역형에 해당하고 또 징역형을 받은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복귀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의사들의 이번 진료 거부 사태를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이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에요. 자세히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해보면, 한국 정부는 공공의대를 신설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의 의대생을 더 뽑겠다라고 했는데 이들 공공의대생이죠. 400명 중에서 300명은 지역 의사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이건 아마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의사 수 격차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고 그리고 50명은 현재 인기가 없어서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감염내과라든가 소아외과라든가 또 역학조사관 등 그런 특수 전문 분야에 배치를 하고 50명은 바이오나 제약 같은 의사 과학자로 양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의사 수 확충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시설을 마련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안이다라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모든 일이 양면이 있는 것처럼 옳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미국도 의사가 모자른 건 사실이고 한국은 미국보다 더 의사가 모자른 거로 아는데요. 네. 근데 숫자를 이렇게 갑자기 늘리는 것만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의사들이 모자른 주가 있고 도시가 있어서 의대 학비를 다 서포트를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고 나서는 몇 년 동안을 이제 의무로 주로 많이 인기가 없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전공의를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미국에도. 미국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미군을 조인하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다 의대 학비를 내주지만 결국은 전공 정하는 것도 약간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되고 처음에 5년에서 10년 동안 일하는 곳은 정부가 정해주는 곳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프로그램이 비슷한 게 미국에 없는 건 아닌데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미국하고 시스템이 다른 게 한국은 처음부터 대학교 4년제를 하고 나서 의대를 4년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들이 나는 의사가 될 거라는 결정을 하고 6년 동안 의대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어찌 보면은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그렇게 일찍 정한다는 것도 약간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대학교 4년을 하면서 나는 확실하게 의대를 가겠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전공과를 하면서도 의대 4년을 하고 전공과를 정하는데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를 한 2년, 3년에 걸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처음부터 6년제 의대를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내가 들어가는 게 감염내과 쪽으로 처음부터 가야 된다. 소아과를 가야 된다. 뭐 미리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는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좋은 실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어떤 필드를 즐기고 또 자기 스스로를 많이 희생해서 앞으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정해지는 거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미리 정한다는 거는 실제 실력 있는 사람, 그쪽 필드로 가야 되는 사람들의 오히려 자리를 뺏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한다는 게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시행상에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다. 한국은 고등학생들이 뭘 알겠느냐. 근데 처음부터 내가 의대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공부를 하는 중에 자기가 이게 적성에 맞나 안 맞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쭉 가게 되잖아요. 그 한 번 결정한 걸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그런 폐단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시스템처럼 학부 과정을 마치고 나서 내가 메디컬 스쿨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편이 어떤 의사들에게 있어서 더 사명감 같은 게 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과정 내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바운티어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들도 보고 또 논문도 쓰고 연구도 써야 되고 그런 과정 내에서 확실하게 나는 이쪽에서 이제 의사가 되고 또 의사가 돼서도 어떤 필드에 뭐 외과, 내과, 소아과 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네.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군요. 그런 시스템 문제에 있어서 오는 그런 의사 부족 현상이지 어떤 한국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수만을 늘리고 또 일정 부분을 그런 비인기 전공의 쪽으로 일부러 배치를 한다 이런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숫자가 알겠습니다. 많이 모자라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보충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네네. 방법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는 그런 의사 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갖고 있네요. 그 외에 어떤 또 제도들이 있습니까? 의사 수 부족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여기는 또 mid-level, 그 nurse practitioner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physician assistant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주마다 성격이 달라서 의사들이 좀 모자란 곳은 예를 들면은 nurse practitioner나 physician assistant들이 뉴욕이나 뉴저지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 의사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 의사들이 좀 모자란 곳에서는 PA나 nurse practitioner들이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렇군요. 미국은 그 PA라는 제도가 합법적인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근데 그리고 의대 예. 경쟁도 들어가기도 그 PA 학교 들어가기도 거의 의대랑 비슷할 정도로 어렵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도 거진 비슷한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PA 과정을 거치면 이제 레지던시가 없기 때문에 네네. PA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의사랑 같이 의사 밑에서 가이던스 아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도 뭐 간호사들이 그냥 일반 간호사들이 암암리에 이런 PA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한국은 이거 엄연한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들이 뭐 아시겠지만 거의 천문학적인 한 기업 수준의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전공의들 의사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고 또 위험하거나 돈도 벌지 못하는 그런 전공과는 기피하고 뭐 인기과에 몰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공공의대생을 따로 이제 400명 뽑아서 그중 50명은 뭐 감염내과라든가 소아과, 산부인과, 역학조사관 같은 기피학과에 이제 배치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의사들은 이런 의료 수가를 늘리면 이런 기피 현상이 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의료 수가를 올리면 결국 의료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피학과 해결 문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토픽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을 저도 뭐 자주 나가진 않는데 나가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생활 수준, 뭐 자동차, 뭐 생활비, 생활할 때 가격이 드는 거 이런 거에 비교할 때 보험이나 아니면은 의사들한테 들어가는 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또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보험이 비싼 거는 사실인데 네. 한국에서 다른 생활에 들어가는
비교할 때 자신 건강을 위해서 쓰는 개인적 부담은 좀 심하게 낮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이 야단을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좀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의료수를 올리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뭐 정부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으면은 실제 시민들한테는 부담이 덜 가는 게 좋겠죠. 그런 방법으로 그래도 의료 수가를 조금 올려서라도 어떤 의사들에게 돌아가는 돈을 조금 높일 수 있으면 의사들도 그런 좀 인기 없는 과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는 이제 메디컬 이제 뭐 러수트 같은 거 그런 게 생겼을 때 네. 의사들이 어느 정도 더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그 보험을 메디컬 malpractice 보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미국 의사들이 한국에 계신 저희 동료들보다는 좀 더 보호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의사들이 조금 위험한 과들은 피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위험한 학과에 지원하기 싫은 거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되거나 의사들이 그러면 직장을 잃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런 곳에 이제 종사하시는 의사분들은 특별히 이제 그런 보험 커버하는 그런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게 한국에는 좀 그런 제도가 좀 약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미국에서는 어떤 과가 인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뭐 이것도 지금 점점 달라지고 있는데요. 본래 내과, 패밀리 메디슨, 인터널 메디슨들이 본래 그렇게 많이 인기가 없었는데요. 옛날에는. 아, 그래요? 오히려? 예. 그랬는데 근래에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많은 스페셜리스트, 많이 오랫동안 공부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과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보험상 조금 더 많이 환자를 차지할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보험의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런 스페셜리스트한테 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주치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고 또 보험회사에서 허락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험회사와 환자들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주치 선생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주치 선생님들이 옛날보다 지금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 수가 많이 좀 높아지고 달라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옛날부터 인기가 좋았던 과목들은 그만큼 인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오래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오래 공부한다는 소리는 교육비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만큼 노력도 필요하고 물론 실력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시간적인 많이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인기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한국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국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기에 공부를 하고 똑같은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어떤 전공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벌 수 있는 돈이 천차만별이 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불평등 속에서 오는 불만들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미국의 의료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대장 항문외과 전문의 김상현 교수였습니다.